안녕하세요. 맑은 마음 정원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이곳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끔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얼굴 하나, 그리운 목소리 하나에 마음이 오래 머무는 날. 창밖을 스치는 바람에도 옛 생각이 실려오고 거실 한편에 놓인 찻잔조차 텅 빈 마음의 한 귀퉁이를 조용히 건드릴 때가 있지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말씀 두 구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미운 마음은 미움으로 씻기지 않고 사랑으로 씻긴다. 그리고 상유타 니까야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자신이 먼저 다가가면 지는 것이라 여기고 지혜로운 이는 먼저 다가감으로써 관계를 다시 살린다. 마음이 멀어진 사람에게 다시 손을 내민다는 건 어쩌면 용기 이상의 것이지요.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이해의 씨앗에서 비롯된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그 손 내밈엔 망설임이 따르고 망설임 뒤엔 오래 묵은 상처와 서운함이 숨어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은 건 아마도 그 사람과 나눈 시간들이 아직도 우리 마음 어딘가에 살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생의 어느 언덕을 넘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슴 속에 품어봤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멀어져간 관계를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다시금 되짚어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오후, 작은 절의 마당에는 은행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란 잎 하나가 바람에 실려 허공을 맴돌다 조용히 벤치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벤치에 앉은 이는 67세의 정우 씨였습니다. 정년퇴직으로 회사를 나온 지 어느덧 7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병으로 아내를 떠나보낸 뒤 그는 말없이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그의 삶은 조금씩 무채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을 사람이 없다는 것, 퇴근길에 따뜻한 국물 냄새가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 작은 말 한마디를 나눌 이가 없다는 사실은 그를 더 깊은 고요 속으로 밀어넣었지요. 그 고요함은 때로는 평화로웠지만 대부분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딸아이가 결혼에 떠난 후 집은 더욱 조용해졌고 TV 소리나 벽시계 초침마저도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대화 상대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술잔을 기울이던 친구 태식이도 요즘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지만 몇 번의 연락이 허공에 머무르자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된 발신음 끝에 돌아오는 응답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짧은 안내음. 그는 핸드폰을 쥔 채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의 장례식 이후 한 통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함께 있어줬으면 했던 친구였기에 그 부재는 더 깊은 상처로 남았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있었겠거니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왜 하필 그때였을까라는 조용한 질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 차갑고 낯선 느낌이 마음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하다가도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이 이어졌고, 곧이어 그래 바쁘겠지라는 자기위안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위안은 짧았고 곧 외면당했다는 느낌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어떤 말도 건넬 수 없는 벽 같은 침묵이 더 깊은 서운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그날 밤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그 얼굴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떤 이름에는 태식이, 어떤 이름엔 아직도 태식이 집이라 저장되어 있었지요. 손끝이 잠깐 멈춘 번호 하나, 그 번호 앞에서 마음속 어딘가가 쿡 하고 찔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연락을 끊은 건가? 아니면 끊긴 건가? 그날도 그런 서운한 마음으로 동네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사실 이 절은 정우 씨가 아내 생전에 억지로 따라오곤 했던 곳이었습니다. 종교에 큰 관심이 없던 그는 아내가 법회에 참석하는 날이면 마지못해 함께 와서 절 마당을 한 바퀴 걷곤 했지요. 하지만 아내가 떠난 뒤 그 자리에 홀로 찾아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향기가 남아있는 이 공간이 어쩌면 그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드문 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절 마당은 한적했고 바람 소리와 풍경 소리만이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스님은 마침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정우 씨는 조용히 다가가 합장을 하고 인사를 드렸지요. 스님은 정우 씨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랜만이십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얼굴 뵙기 힘들었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정우 씨의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자리 옆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잔 하시지요. 오늘은 국화차가 좋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국화차를 권하자 정우 씨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국화향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아내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절에 처음 오던 날 손을 꼭 잡고 웃던 그녀의 모습이 환하게 피어오른 듯 했습니다. 그 미소는 봄 햇살 같았고 그 따스함은 여전히 그의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잔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요하고 맑은 하늘 한켠에 말 못할 외로움과 그리움이 겹겹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말없이 쌓여버린 서운함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도 몰라주는 그 감정은 오래된 그릇처럼 마음 안에 남아 있었지요. 마치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내 읽는 듯한 아릿함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차마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속마음이 그 따뜻한 차 한 모금에 실려 조금씩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요즘은 친구와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정우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엔 자주 연락하고 얼굴도 봤는데 이제는 그냥 잊힌 사람 같네요. 스님은 잠시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사람 사이의 인연도 계절과 같습니다. 꽃 피는 봄이 있으면 낙엽 지는 가을도 있지요. 여름 내내 짙은 그늘을 들이우던 나무도 결국엔 고요한 떨어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낙엽이 진 자리에도 뿌리는 살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 인연은 깊은 땅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지요. 때로는 먼저 바람을 내어보내야 하지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그 바람이 멀어진 관계에 다시 봄을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스님은 잠시 정우 씨를 바라보다가 덧붙였습니다. 혹시 연락을 기다리기만 하신 건 아니신지요? 가끔은 우리가 먼저 마음을 건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 그 짧은 안부가 누군가에겐 잊지 못할 햇살이 될 수도 있지요.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정성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이일수록 침묵과 거리감 속에서 더 큰 마음의 결심이 필요하지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다시 잇는 이정표가 됩니다. 그 용기가 바로 사랑이고 자비이지요. 스님은 이윽고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상유따 니까야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이는 자신이 먼저 다가가면 지는 것이라 여기고 지혜로운 이는 먼저 다가감으로써 관계를 다시 살린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 쉽진 않지만 인연은 내가 움켜쥘 때보다 놓아줄 때 더 오래 머무는 법이지요. 그 인연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면 따뜻한 손길 하나가 그 줄을 다시 이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우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먼저 마음을 열지 못했던 건 아닐까? 괜히 자존심을 부여잡고 서운함을 쌓아올린 건 아닐까? 생각해보면 태식이와는 어린 시절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중마고였습니다. 여름이면 땀을 뻘뻘 흘리며 논두렁을 뛰어다니고 겨울이면 눈밭에서 뒹굴며 서로의 집에서 군고구마를 나눠 먹곤 했지요. 중학교 시절엔 자전거를 타고 함께 낚시를 다니기도 했고 첫사랑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밤늦도록 웃고 떠들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형제처럼 가까웠던 그 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서로의 가족들과도 무척 가까웠습니다. 명절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 식사를 했고 어머니가 끓여주신 떡국을 같이 먹으며 웃던 기억도 아직도 또렷합니다. 결혼식 날에는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기쁨을 나눴고 아이가 태어났을 땐 새벽같이 달려와 소리치며 웃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먼저 떠난 날엔 태식이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정우 씨 마음속에 오랫동안 서운함으로 남았지요. 그렇게 서로의 인생 구비구비를 함께 지나온 시간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둘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그동안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웃으며 술잔을 나누던 밤,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꺼내며 허심탄회하던 그 시절, 그리고 서운함 하나로 멀어져 버린 시간들. 그 모든 기억들이 국화향처럼 서서히 번져 마음을 적셨습니다. 마음의 틈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던 것이겠지요.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우면서도 다시 연락할 용기를 내는 것이 어쩐지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멀어진 관계에 먼저 말을 거는 일은 마치 닫힌 문을 맨손으로 두드리는 것 같았지요. 혹시나 거절당할까, 반가워하지 않으면 어쩌나, 그 두려움이 마음 한켠을 차갑게 얼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괜찮다 해도 마음은 자꾸만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 늦을 수도 있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우 씨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아이가 보내준 사진을 보며 웃다가 문득 며칠 전 딸이 소파에 앉아 무심히 던졌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태식이 삼촌이랑 요즘도 연락 안 해. 예전엔 맨날 보더니 요즘은 이름도 안 꺼내길래. 정우 씨가 대답 대신 고개만 돌리자 딸은 살짝 웃으며 말했지요. 아빠, 요즘 좀 외로워 보이더라. 태식이 삼촌이랑 무슨 일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냥 한번 연락해봐. 예전처럼 웃게 될 수도 있잖아. 괜히 시간만 흐르게 두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아빠가 먼저 손 내밀어봐. 태식이 삼촌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그 말에 힘을 얻어 그는 태식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딸도 스님도 비슷한 말을 했지요. 누군가와의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그 말들이 마음속 어딘가에서 메아리치며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었습니다. 긴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야. 순간 마음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말없이 서로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다 아는 사람. 그게 친구였지요. 요즘 어떻게 지냈냐? 정우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넌? 나도 뭐 별일 없지. 그냥 내 연락 기다리긴 했었어. 근데 괜히 먼저 전화하기 뭐하더라. 나도 그랬어. 서로 바보처럼 시간만 흘려보냈네. 그 짧은 대화 속에 담긴 서운함과 그리움이 오히려 마음을 더 따뜻하게 했습니다. 정우 씨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장례식에 안 온 거 그게 좀 많이 서운했었어. 그땐 진짜 내가 있어줬으면 했거든. 잠시 침묵이 흘렀고 태식이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정우야. 그땐 어머니가 위중하셔서 병원에 붙어 있었어. 진짜 가고 싶었는데 한마디 말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게 더 미안하다. 정우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풀리지 않았던 마음의 매듭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태식아, 나 진짜 몰랐어. 어머님이 그렇게 편찮으신 줄 알았으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어머님은 지금 어떠셔? 태식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 좋으셔. 병원에 계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야. 정우 씨는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친구의 삶에도 그만큼의 무게가 있었음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단면적인 기억 속에서 서운함만 키워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묘한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태식이의 어머니가 위중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들은 그는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서운해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오해하고 혼자 섭섭해했던 시간이 부끄럽고 안타깝게 느껴졌지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친구란 게 그런 거더라. 서운했던 거 이렇게 말만 꺼내면 또 금방 예전처럼 돌아가게 되네. 괜히 혼자 끙끙 앓고 있었나 봐. 태식이도 맞장구 치듯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서로 잘 알면서도 괜히 자존심 세우고 말이지. 말만 꺼내면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말이야. 두 사람은 그 말에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오랜 세월만큼이나 깊은 이해와 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묵은 때를 벗겨내듯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편안해졌고 일상 이야기가 자연스레 이어졌습니다. 마치 어제도 만났던 사람처럼 말이지요. 야, 얼굴 좀 보자. 오랜만에 한잔해야지. 그래, 나도 그 말 하려고 했어. 예전처럼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어때? 그렇게 남자들 특유의 허세 섞인 다툼도 오갔고 그 안에 녹아든 반가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말은 거칠어도 속마음은 참 따뜻했지요. 친구란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아주 오랜만에 연락했는데도 마치 어제 본 사람처럼 이야기꽃이 피어나니까요. 두 사람은 이내 웃으며 날짜를 정했고 통화가 끝날 때쯤엔 어느새 오래된 친구로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사람은 인생에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한 삶이라 하지요. 정우 씨는 문득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단지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 씨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창문을 열어 환한 햇살을 맞이하고 오래 미뤄둔 동네 산책도 다시 시작했고 시장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인사도 건넸지요. 며칠 후 그는 약속한 대로 태식이와 만나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대화도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마치 어제도 함께 있었던 사람처럼 편안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를 나눴고 함께 걷는 산책길도 늘어갔습니다. 다시 이어진 인연 하나가 그의 삶에 서서히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오래 비워두었던 마음속 빈자리에 다시 온기가 깃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관계가 멀어지고 세월이 우리를 고요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란 마음을 담아 다시 길을 내면 언제든 이어질 수 있는 법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운 마음은 미움으로 씻기지 않고 사랑으로 씻긴다. 먼저 손을 내밀 용기,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연락을 망설였던 그 친구,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누군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화초를 가꾸듯 정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쯤은 시들고 멀어지고 잊히는 것 같아도 그 뿌리엔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쬐듯 마음을 건네고 기다려주는 그 시간. 그 따뜻한 노력 속에서 다시 싹이 트고 웃음이 피어나는 순간이 찾아오겠지요. 여러분은 먼저 손 내밀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이 순간 그 따뜻한 마음을 안부 한마디로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친구란 그런 존재이지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마치 어제 본 사람처럼 다시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유따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자신이 먼저 다가가면 지는 것이라 여기고, 지혜로운 이는 먼저 다가감으로써 관계를 다시 살린다. 그 지혜로움의 한 걸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조용히 피어나길 바랍니다. 여기 맑은 마음 정원에서 함께 나눈 이 따스한 시간이 여러분 삶에도 잔잔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당신 마음속에 그 누군가가 떠오르고 있다면 제가 먼저 조용히 안부를 전해봅니다. 제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인생은 생각보다 덜 외롭고 더 따뜻하지 않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